포스코 포항제철소 소결 공장에서 60대 하청업체 직원이 대형 집진기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광양제철소에서도 3명이 숨지는 등 포스코에 산재가 잇따르면서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수변 개발 사업, 이른바 형산강 프로젝트가 도리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포항의 출생아 수가 매년 급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출산 장려책은 백약이 무효인 상황인데요.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을 과감하게 손보고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포항시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50만이 조금 넘는 경북 최대 도시. 포항에서는 1년에 몇 명의 아이가 새로 태어날까요? 2016년 4천 명이 넘었던 출생아 숫자는 이듬해 3천 명대로 떨어졌고 지난해는 2,700명 선으로 줄었습니다. 출산 장려금과 불임 시술비 지급, 미혼 남녀 소개팅, 남녀 육아휴직 장려 등 그동안 수많은 정책을 펼쳤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제는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포항은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역사회의 돌봄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포항시의 돌봄 정책 중에 많은 정책 중에 다 함께 돌봄 정책은 오히려 빨간색 멈춤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북 특유의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시각으로 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출산의 책임을 출산하지 않는 여성 개인에게 돌리는 성차별적 시각을 버리고 출산 후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가족 모두가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자녀도 낳을 생각이 없는 청년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다자녀를 강조하는 것은 옛날 프레임입니다. 한마디로 꼰대라는 생각이 든 거죠. 다자녀 지원 기준을 바꿔 한 명을 낳더라도 많은 혜택을 주고 법적인 혼인 외에 출생한 아이들을 어떻게 품고 키워야 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출생을 산술적으로 분석해 인구 정책의 성공 유무를 판단하는 오류에서 벗어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세워야 인구 절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의 수변 개발 사업, 이른바 형산강 프로젝트가 도리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형산강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포항시의 환경 생태 복원 사업은 구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미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고로 꼽히는 형산강 상류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 100여 종이 넘는 새들이 찾아 생태 사진작가와 사진 동호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지금은 썰렁합니다. 3년 동안 이어진 가동보공사로 모래톱 유실 등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데다 찾는 새들도 크게 줄었습니다. 철새 도래지를 파헤쳐 새들은 다 쫓아내며 건설한 철새 탐조대와 치수장부, 상생 인도교는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저버린 난개발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자연화된 고정보를 규모가 더 큰 가동보로 바꾸고 길이 400m짜리 다리를 놓는 이 사업에 무려 150억 원이 투입돼 시작 단계부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포항시 전문가 그룹과 환경단체도 크게 반발하며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포항시가 사업을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태풍에 침수됐던 형산강 물놀이장과 조종면허 시험장도 포항시가 순 오염 논란 속에 강행했다가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됩니다. 형산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우려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환경생태 벨트 복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세부 사업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산강의 심각한 순 오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개발 사업만 속속 추진되는 것은 생태 복원 사업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지적입니다. 중금속 오염 문제에 대한 그러한 이제 복원 방식보다는 개발 중심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 이 오염에 관한 실질적인 준설이나 대책보다는 개발 중심으로 이 사업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형산강 프로젝트는 그동안 방치돼 있던 형산강을 포항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 파괴 논란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 환경 여건이 복원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모래톱 등 환경 여건이 복원되어 철새의 개체수가 번식될 것이라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작 단계부터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형산강 사업이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숱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결 공장에서 60대 하청업체 직원이 대형 집진 배관으로 빨려 들어가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후 배관에 상판이 부식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회사 측의 과실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1시 58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결 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62살 홍모 씨가 4.5m 높이의 대형 집진 배관으로 추락했습니다. 어두운 공장 내부를 1시간 30분간 수색한 끝에 홍 씨는 3시 27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 부식된 상판이 부서져 작업자가 추락했고 고압의 집진 배관 안으로 빨려 들어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올라가니까 이게 부식이 된 게 무게가 있는 사람이 올라가니까 아마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소결 공장은 가루 형태인 철광석을 덩어리 형태로 가공하는 시설로 분진이 많이 날려 대형 집진 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포항제철소의 경우 낡고 노후화된 배관 설비가 많아 언제 어디서든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배관이 섞거나 마모가 많이 돼 있는 경우에는 이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먼지도 많이 서 있고 하면은 그 밟으면 밑으로 쑥 빠지는 거죠, 사람이. 지난달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도 노동자 3명이 숨진 데 이어 부실 설비로 인한 산재가 또 발생하면서 사측의 안전관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에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해 지역 누적 확진자는 139명이 됐습니다. 포항시 남구에 사는 이 확진자는 포항 134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9일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자가 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아 이동 동선은 없습니다. 울진군이 올해보다 120억 원 늘어난 5,47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포항 삼척 동해 중부선 철도 건설과 영양 평해간 국도 개량, 매화 온정 간 국지도 건설 등 사회 간접 자본이 3,915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해양치유센터 조성과 수중 글라이더 핵심 장비 기술 개발에 각각 20억 원을 비롯해 경북 원자력 방제 타운 건립 4억 원과 울진 실내체육관 건립 3억 원도 반영됐습니다. 포항시가 오는 18일 해상 케이블카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영덕과 울진, 울산까지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잇따르면서 과도한 경쟁이 우려됩니다. 울진군 해상 케이블카는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이고 영덕군도 내년 6월에 개장을 목표로 강구 3사 해상공원에서 케이블카 공사를 진행 중이며 포항 해상 케이블카는 오는 2022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경남 통영과 전남 여수 등의 해상 케이블카 이용객이 연간 150만에서 2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해상 케이블카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지난해부터는 통영과 부산, 여수 지역 해상 케이블카 이용객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서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며 추웠습니다.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추위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경주의 기온이 영하 7.4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밤새 구름이 끼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13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오전까지는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0도에서 3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1도에서 13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7도, 독도 10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1도에서 13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내일도 동해 중부 해상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민연대와 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 등 경북 지역 41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정치검찰을 규탄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현 사태의 본질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닌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에 저항하는 검찰 내 반개혁적 기득권 세력의 대결이라며 강력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호남 지역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이번 기자회견은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전국 8곳의 검찰청 앞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영덕군이 지난해 태풍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영해 지역 하천 정비를 오는 2022년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74억 9천만 원을 투자한 영덕군은 현재 영해 시가지 0.7km 구간에 홍수벽을 설치했고 내년부터 교량 설치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덕군 영해면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벌영천은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통수 능력이 부족해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